한국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 교수 곽수종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직함 제가 소개해드린 게 맞으시죠? 예,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 가지고요. 일단은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결국엔 고의적 분식회계다 아니다. 이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사실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이 문제를 좀 깊게 봐야 되는 게 앞에서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만 2015년 말에 그 자회사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갖다가 이제 미 합작 회사 바이오젠하고 이제 종속 회사에서 공동 지배하는 관계 회사,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주종 관계 회사로 바뀌면서 종속 부분 종에 있던 회사를 갖다가 동급의 관계 회사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키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거를 관계 회사로 바꾸면서 미 합작법인인 바이오젠과의 어떤 평가를 하느냐에 이제 가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가치를 당초에는 한 4,600억밖에 되지 않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4조 8천억으로 높였다는 것이죠. 부풀리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 10배 정도를 부풀렸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역시 4년 동안에 적자를 봤었는데 어떻게 4년 동안 적자 보던 회사가 2015년 말에 갑자기 관계회사로 미국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순간에 1조 9천억으로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냐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났으니까 흑자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이게 4조 8천억이 되어버렸으니 이 자체 한 해에 2015년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분식회계에 의한 회계 기준 변경의 고의 분식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의성을 인정한 게 2015년 회계처리인데요. 교수님, 2012년과 2013년 또 14년까지 보면 12년과 13년은 과실, 2014년은 또 중과실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제 결국 그 지배력 변경의 이제 정당성을 어떻게 나름대로는 삼성 측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적용했다는 건데 2013년과 2014년에 가만히 보시면은 그 증권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처음부터 이제 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회사로 규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2년, 2013년에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그냥 판단을 했지만 2014년 돼서는 관계회사로 규정을 했어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그 임상실험 등 여러 가지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합작회사와 관계회사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콜옵션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공시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실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주식을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를 당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이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상장 폐지 처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장 폐지 처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제 학교 있는 곳이 바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그 뭐 회사 분위기는 뭐 역시 큰 공장이다 보니까 별다르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없는데 방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상장 실질 심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장 실질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용의 핵심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중과실이냐에 대한 내용을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뭐랄까 이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성이 있으면 당연히 상장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것이죠.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까지 가는 이유는 이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법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 중과실로 인해서
매매 거래를 당분간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 또 어느 정도 사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정지한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원칙대로 분식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 사태 본질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비교하면서 이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 상장 유지를 반복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 조금 나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게 결국 앞에 삼성이 붙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이렇게 수많은 인재들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처리했을 것인데 예. 2014년도에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하는 관계회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부 불가피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삼성이 알고도 그런 분식회계를 했을까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일단 맞지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성소송을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와 이쪽 측과 회사 측과 또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과정 속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매매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에 대한 소문만 있을 따름이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원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 회계 처리 기준에서 위반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바로잡기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특별감리가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문건이 이제 대중에 공개가 되면서 더 파장이 컸고 그리고 하나 더 연결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연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그것도 역시 증선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가 안 그래도 정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나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추정이나 추측에 근거하는 내용들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아니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의가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문건이 나왔다 이런 문건이 나온 걸 가지고 추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또 다른 하나의 그 추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 제대로 된 법리 다툼은 상당히 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식, 이런 몰이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제일모직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담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침착하게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오늘 발표 결과 바이오 산업 전반 주식시장에 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18만 리터 정도 그 공장 준공하면서 기존 공장 규모보다 한 2배 큰 또 공장을 생산량을 늘렸지 않습니까? 현재는 CMO라고 그래서 위탁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삼성이라는 그 기업을 앞에 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책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분식회계 문제는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건 지배구조 문제와 순환출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 바로 끝나고 전화 연결을 부탁드려가지고 조금 긴급하게 오셨을 텐데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이신 곽수종 교수님과 오늘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